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드넓은 바다의 생태계 최강 포식자라고 하면 단연 범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서운 백상아리마저 어렵지 않게 사냥해 간만 빼먹고 거대한 수염고래도 겁내지 않고 떼를 지어 공격하는 바다의 무법자들인데, 이들의 사냥 모습을 보면 그 지능적이고 교활한 모습에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범고래는 대항할 수 없는 몇 종류의 고래를 제외하고 모든 생명체를 먹이로 삼는 그야말로 바다를 지배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유독 인간만은 공격하지 않는 걸까요? 여기에는 로마 군인들과의 대규모 충돌이 있었다든지, 미군의 폭격을 받고 그 결과 인간을 건드리지 않게 되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연 그게 진실일지, 오늘은 범고래와 인간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기원전 70년경 범고래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존재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말, 많은 수의 범고래들이 로마 제국 군단 때문에 희생되고 말았다는 글이나 영상을 흔히 보셨을 텐데요. 이 가설은 범고래가 부모 세대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동물들이기에 나온 가설입니다. 로마 군단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범고래들이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학습을 통해 알게 됐고, 그 결과 다시는 인간을 건드리지 않게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인간이 범고래를 대규모로 사냥한 경우는 근대 이전에는 시도되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대규모 고래 포경 또한 근대에나 와서야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애초에 대항으로의 항해가 불가능하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 로마군의 배는 인간이 노를 저어서 나아가는 형태의 갤리선이었는데요. 돛을 이용한 방식도 아니고 이처럼 힘들게 움직이는 배가 드넓은 해상에 오랫동안 떠 있을 수는 없었고, 보급에도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속도로 빠르고 민첩하게 이동하는 범고래들을 잡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 시대의 로마는 게르만 야만족들과 동쪽 페르시아 등 수많은 외적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범고래를 잡겠답시고 중요한 국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범고래를 두고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범고래들이 로마인들을 해쳤다기보다는 어업에 방해를 준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그 수법이 정말 교활한데요. 이들은 어부들이 수십 킬로미터 길이로 던져놓은 낚싯줄에 참치가 모두 낚이기를 기다렸다가 어선이 낚싯줄을 배로 건져 올리려는 순간 떼지어 몰려와 간단하게 인간이 잡아놓은 물고기들을 털어갑니다. 인간들이 자신들과 같은 고등생물이라 해치기를 거린다. 범고래가 인간을 다른 동물과는 뭔가 다른 존재로 인식해서 먹잇감의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가설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범고래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 것이 범고래들이 높은 지능으로 인해 나름의 문화와 규범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합니다. 범고래가 인간을 먹잇감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자손에게 대대로 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고래는 머리가 좋은 만큼 사회체계도 상당히 복잡하고 정치적 행위까지 하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같은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은 지능이 매우 높은 범고래가 자신들이 나름의 언어와 문화, 감정을 가지고 있듯이 인간도 자신들처럼 지능을 가진 고등동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고차원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마저도 문화권마다 다른 사상을 가지고 다른 사회체제의 규범 아래 살아가는데, 범고래 무리 모두가 하나같이 인간을 해치지 말자는 의견에 똑같이 따른다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인데요. 인간들은 특히 환경을 오염시키고 범고래들을 동물원에 잡아가거나 해치는 등의 행위도 적지 않게 일삼았습니다. 범고래들이 정말 고차원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인간에게 친근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범고래는 자신들과 친하게 지냈던 인간의 바다 위 장례식에 참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범고래가 유독 지능이 높아서라거나 범고래에게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악어 중에서도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따라다닌 녀석이 있었고, 무서운 백상아리도 자신을 구해준 한 남성을 고맙다는 듯 항상 따라다니는 사례가 있으니까요. 범고래 외에도 높은 지능을 가진 돌고래들 또한 인간에게는 호기심이 많으며 친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범고래의 몸에 해롭다면 인간들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동물들을 사냥해 잡아먹습니다. 보거에게서는 독을 제거해 가면서까지 잡아먹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맛이 좋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맛이 없으면 어떨까요? 시장에서 다른 고래고기를 파는 경우는 봤어도 범고래 고기를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범고래의 고기가 끔찍하게 맛이 없기 때문인데요. 범고래의 고기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기름은 인간이 절대로 소화시킬 수 없는 종류라고 합니다. 세제나 왁스 등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지만 더 좋은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범고래를 잡지는 않고 있죠. 범고래들은 백상아리를 잡아먹을 때도 갓만 쏙 빼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새끼 고래를 사냥했을 때도 부드러운 부위만 뜯어먹고 나머지 대부분은 버립니다. 사슴을 잡아먹은 경우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부만 빼고는 나머지 신체 부위가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푸젯 사운드의 남부에 거주하는 범고래들은 뚱뚱한 치누크 연어만을 먹고 산다고 하고요. 마치 고급 요리만을 선호하는 미식가를 보는 듯한 범고래들의 까다로운 식습관이야말로 이들이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 이유가 아닌지 의심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게서 나는 냄새가 범고래들에게서는 너무 지독해 사냥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고래는 후각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고래들은 코가 분기공이 되면서 후각을 감지할 기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범고래 또한 움직이는데 많은 열량과 에너지를 소모하는 만큼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하는데 굳이 사람을 잡아먹는 헛수고를 할 필요는 없겠죠. 사람은 범고래가 섭취하는 어떤 먹잇감과도 닮지 않았으며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을 겁니다. 새를 사냥할 때도 일부러 물고기를 뱉어서 그것을 먹으러 내려온 바다새를 잡아먹는 범고래의 행동을 볼 때 차라리 사람들에게 잘 보여 그들이 던져주는 먹이를 섭취하는 것이 더 양질의 식량을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닐까요? 범고래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든 세 가지 중에 맞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들 중에는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 것 같냐고 묻는다면 아무래도 세 번째일 것 같지만 저는 왠지 범고래가 인간과 설명 못할 어떤 유대감을 가지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자주 듭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말이죠. 우리 인간은 범고래들에게 피해받게 준 것이 없는데 인간을 보면 위험해서 구해주고 다가와서 친근하게 대해주는 범고래를 보면 고맙기도 하고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드네요. 과거에 비해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 범고래들이지만 여전히 어업과 같은 분야에서 인간과 범고래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충돌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인간과 범고래가 서로의 영역을 더 소중히 하고 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